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뉴스에서 2024년에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학교생활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하죠.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 대중들한테 너무 알려졌던 학종의 대표적인 입시 자료인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입시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몇몇 학과에서는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은 없어졌지만 다른 형태로 그런 아이들의 기록이나 아이들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홍보 영상 디자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진학 동기와 그 다음에 자기가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셀프 동영상을 광고 형식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평가의 일부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예시 사례를 제공해주고 그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찬반 토론이나 그다음에 찬성할 땐 어떤 이유 때문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는 글을 작성해서 그거를 평가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 사라지긴 했지만 대학의 몇몇 학과나 특수한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도 부모님께서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라는 부분은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 지점에 여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입시에서 성공했다라는 말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여러 아이의 입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님의 어떤 사소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준비나 조언들은 아이들의 입시에 있어서 가능성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로 선택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진로 탐색이 필요할까요? 언제쯤 진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인생의 주기에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는 주로 공부라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하니까 이과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진로에 대한 생각을 잠시 했던 기억도 있고, 중학교는 또 아이들이 많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게 나랑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입시나 진학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기도 하고, 대학은 취업 준비를 앞두고 나의 진로를 내가 과연 여기가 적합한지를 생각하죠. 이후에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진로는 어떻게 보면 평생에 저희들의 의미 있는 화두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진로 설계나 진로 탐색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화두로 나에게 진로 코칭이나 진로 탐색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그 당시가 적어도 우리 아이와 부모로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반면에 저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좀 공감을 했으면 합니다. 아동기에는 발달과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떤 관심을 보여도 너무나 그걸 직업으로 바로 연결 짓는 것들은 조금 부모님이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는 약간 시큰둥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정체성이 굉장히 아이들이 확고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나 직업이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인이 이후에는 진로가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린 시절에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로에 대한 현명한 성장을 거쳐서 아이들이 삶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초등이나 이런 교실에 가끔 연구라는 이유로 방문을 해서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믿으실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꿈을 얘기하지 않고 막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다 할 생각을 하니? 라고 질문을 할 만큼 막 꿈을 막 이렇게 서로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과학자도 할 거고요. 경찰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기자가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잘 생각해봐봐 이러면서 부모님의 생각을 본의 아니게 투사를 하죠.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저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은데요. 초등 선생님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중에 어떤 꿈이 우리 아이한테 맞을까를 선택하는 것보다 아이가 말하는 꿈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 경찰관, 기자의 완벽한 공통점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탐색에 대한 관심이 좀 있지 않나? 호기심,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아이들은 적어도 루틴한 업무가 핵심인 공무원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면에 작가나 선생님에 대한 꿈을 얘기한 학생의 공통점은 언어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걸 통해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언어에 있어서 칭찬을 하고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해줄 때 아이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생각의 가치들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그 부모님께 받는 질문 중에 하나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게 좀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 성적은 국어가 훨씬 성적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체육을 좋아하는데 사회 성적이 공부는 안 하는데 꽤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에 있어서 진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에 대한 저만의 해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부분은 아이의 감성이라는 부분도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자주 변합니다. 근데 잘하는 거는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본인은 인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효능감 있게 효용성 있게 자신의 역량이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른으로서 한번 저희 삶을 돌이켜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경우보다는 내가 제법 잘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어떤 투잡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할 때 삶에 대한 훨씬 더 만족감이 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부분에 우선 진로에 포커스를 맞추되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격려해 주시고 굉장히 같이 흥분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한테는 논리적인 아마도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막상 중고등학교를 지나가면 아이들 수학 성적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도 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강점이라는 것과 약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어서도 늘 이것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이들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점이 직업이나 진로와 맞닿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점을 끌어올려야 되냐는 부분의 질문을 받으면 저는 사회성에 관련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약점은 좀 인정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또 부모님이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약점을 내비두면 대학을 못 갑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또 질문을 하시면 저도 딱히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강점이 직업과 닿았을 때 아이가 인내할 수 있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로나 직업은 강점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기질적인 속성으로 생각보다 교육이나 어떤 다른 조치를 통해서 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강점은 한 가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점은 생각보다 2개 이상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의 강점이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도 너무 하나로 집중하시는 것보다 몇 가지로 같이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 아이들의 꿈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진 아이를 우리 아이가 얘기를 한다면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모습이 과연 인간적인 공감이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 하지는 않는지,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편안하고 여유로움은 갖는지, 그리고 좀 감수성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선생님에 대한 꿈에 대한 아이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리사라는 직업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직업인데요. 요리사 중에 성공한 요리사,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나 셰프가 있는 반면에 주변에 요리라는 직업을 가진 수많은 분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요리사로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요리법을 읽고 이해해야 될 때는 나의 언어적인 역량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요리 과정을 어떤 재료의 어떤 포함 여부나 어떤 순서대로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나만의 맛을 내는 것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가치나 요리에 대한 철학도 필요할 거고, 요리를 예쁘게 세팅하는 부분에서는 시각 공간적인 여러 가지 감각들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사라는 꿈을 가진 경우도 우리 아이가 어떤 측면에 맞는 요리사를 꿈꿔야 되는지도 한번 부모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가져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과와 전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과와 전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이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이나 학과를 미리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아시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문이과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선택을 하다 보면 문과 계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과 계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아이가 예를 들면 여행을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서 만났던 이야기, 그 다음에 여행을 가면서 먹었던 간식,
뭔가 나눴던 추억들을 많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이가 약간의 문과 계열의 모습을 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여행을 가서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여행 경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주로 이과 계열의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공이나 영역을 정할 때는 약간의 기본적인 그 정도의 판단은 부모님께서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시대에 적합해서인지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세부 전공에 대한 부분은 입시를 앞두거나 대학에 가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일찍,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의 핫 이슈였던 게 생명공학이잖아요. 또 최근에는 로봇공학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과학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가졌더라도 세부 전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일찍 판단하지 않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부분에 뭔가 전공을 고민할 때는 이거는 조금 냉정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인 역량을 갖고 있거나 감성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할 때 음악이란 부분에 전공을 정했을 때 뭔가 적절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술은 전공 선택이 굉장히 늦어도 생각보다 대학 입시에도 성공하고 만족감이 많은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과 미술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미술 영역은 좀 늦게 선택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 부분의 만족감도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실기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만 한다면 아이들이 조금 늦게 선택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선택 시기도 이처럼 영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아이가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거는 사회인으로서 아이가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를 정할 때 부모님의 라떼는 마리아 라는 생각들은 조금 접고 최근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부모님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많은 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나노, 정보, 바이오, 노인, 윤리, 문화, 미디어 심리, 스포츠 산업, 임상 간호, 환경 이런 부분들이 요즘 트렌드의 용어라고 제가 많은 생각들을 좀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이 트렌드가 또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다른 시선에서 트렌드에 대한 생각들도 좀 공감해 주시고 늘 좀 같이 생각해 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꿈과 진로에 대한 생각은 저는 꿈은 지금보다 잘 될 거라는 자기 암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로는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차근차근 세워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완성이고 지속형이지만 꿈과 진로에 대한 생각들은 늘 아이들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진학에 대한 부분에서 대학 진학은 진로의 일부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아니면 아이의 현재 상황에서 아이가 원하는 진로에 적합한 진학에 대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더라도 아이의 강점이나 특성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 대학의 진학 이후의 방법들을 찾아본다면 아이가 진학이라는 부분이 진로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설계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진로 설계 시기는 언제가 맞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학과나 전공 선택 시기나 또 집중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가 가장 맞다라기보다는 아이와 부모님이 생각할 때 진로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뭔가 얘기를 나눠진다면 그때가 아마도 진로 탐색과 설계의 최적의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과 전공의 선택에 있어서도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면서 동시에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도 제가 교육학과를 나왔지만 제가 배운 전공과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과와 전공이 진로와 맞아야지 성공적인 진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가 그렇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만났던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작가가 꿈인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작가가 돼서 여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했던 초등학생 아이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작가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생명이나 주변에 대한 소중함들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굉장히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을 거라는 지금도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위 1%가 아닌 99% 아이들의 진로 탐색 프로젝트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의 성공이나 합격을 위해서 매진하는 진로가 아니라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행복한 인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함께 공감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진로와 꿈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접하고 저 역시 지금도 대학에 다니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더군다나 이런 뭔가 환경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진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내가 아이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본다는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의 역량이나 아이의 강점에 대해서 부모님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객관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꼭 거쳐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저희 아이를 향해서는 제가 가장 해서는 안 될 말도 제일 많이 하고 가장 진로에 있어서도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멘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주관성이 개입이 되면 그 감정선이 아이를 향해서 그런 실수 내지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여러 가지 응원과 진심을 가지되 아이의 역량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성인으로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